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증시는 금리 인하 가능성과 또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통해 증시는 상승세 보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던 엔비디아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미증시의 훈풍에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일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현물시장 기관은 돌아와줬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0.77% 하락해 3,055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0.8%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연일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도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상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 시장 대응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방송도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더 분석해보고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 시황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 또 섹터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언제나 실적 위주의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종목들 주십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정적 종목, 목표가 달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 가능하게 해주셨는지 잠시 후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본부장입니다. 6월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상승의 장이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이 거래를 연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세 상승 구간에서 일시적인 눌린 구간이지 하락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눌림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 구간 월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7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눌린 구간에 적절한 전략, 적절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종목, 좋은 전략들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상승 추세의 흐름의 장이기 때문에 실시간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종목들, 전략들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과 오늘도 시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게 올랐던 만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작하는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하반기 시장도 일단은 상승 쪽 방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지만 일시적인 눌림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이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추세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부터는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눌리는 구간, 오래간만에 느끼는 하락장의 느낌이긴 합니다만 지금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 오히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6월 달 말까지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확정하려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눌림 구간,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3배, 하락 종목이 3배 정도 많았던 만큼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문제라기보단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이라든지 과감한 대응보다는 일단 보유하면서 적절한 전략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7월 달부터는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 우호적인 재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 구간을 잘 이용해서 7월 상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7월 달에 가져갈 종목들, 업종들 제가 체크해서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개별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당연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시간으로 나는 빠르게 수익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면 그러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부터는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월 시장을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같이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시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서 시황에 맞는 정보들 주고 계신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시황에 맞는 정보들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에 맞는 종목들도 많이 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7월이면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 봐야 할 종목들과 섹터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본부장님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 최근에 왜 하락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방송을 통해서 전략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전략을 좀 제시했는데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밸류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월 시장 마감, 그러니까 상반기가 마감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펀드 매니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내 인센티브,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올해 상반기에 대한 실적을 확정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을 매도해서 수익 구간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월 말, 특히 6월 말인 지금 시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되어 있는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요일 날부터 이 구간, 이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가는 구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해서 굉장히 큰 매도를 보여줬고 기관은 2거래를 연속해서 좀 매도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좀 매도세가 나온다고 했는데 기관은 그러면 오늘은 왜 매수를 했을까?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주식을 매도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D+2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오늘까지 매도를, 사실 어제까지 매도를 하면은 월말의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 된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기관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외국인은 왜 매도를 했느냐? 사실 주말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최근의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월요일 정도에는 지금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물량,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눌리는 구간을 잘 이용하자라고 전략들 계속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D+2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금요일 날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3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초부터는 다시 한 번의 외국인,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6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최근 하락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보여줬죠.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를 할지 아니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을 신규로 한번 진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전략, 업종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업종들, 좋은 종목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의 조정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략,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7월의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분명히 시장에 대한 부분,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지수에 대한 눌림,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드렸는데 수요일 날 나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재매수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좋은 종목뿐만이 아니고 좋은 타이밍인 전략도 한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오늘 반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좋은 종목과 전략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반기에 좋은 수익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7월 초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7월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좀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본부장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하는지 전략들 짜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이번 주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정 구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6월 24일 날 제가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지금 한번 다시 볼 필요 있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거래량은 동반해서 고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다라고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리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자리뿐만이 아니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고점 라인을 돌파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 그 근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한국전력은 좀 싸다,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때였습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거래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거래량을 동반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좀 나온 것은 아쉽습니다만 저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업종에 대해서 전력과 관련된 업종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 대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전력과 관련된 성장에 대한 모멘텀, AI를 통해서 전력이 부족한 거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상승 자리 한번 보고 한국전력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같은 날이었죠. LS 일렉트릭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자리에서 상승 자리 나왔고 마찬가지로 고점 라인을 돌파는 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규 자리로 들어가지는 말자. 이유는 밸류적으로 좀 비싸다. 대신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재매수를 좀 잡아보자. 지금 당장은 진입하지 말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3거래를 연속해서 눌리는 자리가 정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21선 지지선 라인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 매수 시점이 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손실 구간이 좀 커졌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매수할 자리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엔 지금 자리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까지 좀 눌려왔다. 지금 자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제가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줬고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었죠. 6월 24일 날 일진전기 시청자분들께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갔지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유는 전력과 관련된 모멘텀 유효하고 그리고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여전히 싸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신 거 아마 기억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진전기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한번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정저까지 나왔고 제가 제시해드린 자리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모멘텀과 함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진입 신호 드렸을 때 진입하시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달에 형성했던 37,550원이 전고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구간까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기술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 자리 완벽하게 만들어낸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를 해드린 자리에서 아마 진입하셨으면 한 15% 정도의 수익은 당연히 가져가고 있겠죠.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좀 늘려가는 구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간을 조금은 짧게 가져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장중에 알고 싶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시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슈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지금 구간에선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종목과 함께 좋은 시점, 타이밍 알고 싶은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해상 운송 관련 섹터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 운송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모멘텀, 정책과 관련된 이 대통령의 공약, 북극 항로 개척 이 부분과 관련된 주목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나왔고 거기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지수가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새로운 상승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자, 동반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지만 추가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 전환보다는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 더군다나 거래량은 동반하면서 지금 전 고점 라인 돌파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 지지선은 확보해뒀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섹터 충분히 상승에 대한 섹터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고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진입 시점은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CTC도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좀 제시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좋은 움직임 사실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상승 정저까지 나왔고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 거래일 거래량을 크게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섹터에서 KCTC가 지금 대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CTC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인터지스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분명히 좋은 섹터 가져가고 있고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조정 구간이 나왔고 충분히 재차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목표가 달성하고 좋은 움직임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좀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21선의 지지선 정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오로라 히든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눌리는 자리가 나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계속 고민이신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진입 시점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섹터 주목해 보시고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력 섹터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하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은 새 종목들 다시 리뷰해 주셨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매수 시점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 섹터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새 정부 정책 이슈로 해상 운송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주신 동방, KCTC, 인터지스 모두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진입해봐도 좋은 종목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장중 진입 시점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본부장님과 실시간 대응 같이 해보시고요.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전 섹터 봐야 할 텐데요. 원전의 경우에는 어제 고리 이루기에 원전 해체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 진입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원전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목들 봐야 할까요? 자, 원전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눌리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저는 7월 달 재차 상승 구간에서 여전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원전과 관련된 섹터 리뷰를 통해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제시를 해드렸던 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6월 23일 날 생방송 리뷰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은 재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에 증권사가 목표가 75,000원까지 제시를 했고 저 역시도 밸류적으로 봤을 때 75,000원에 대한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그때 당시의 가격대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지금 제시해드렸던 75,000원까지 7에서 8%밖에 상승 하지 못하니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재진입하자. 그 시점은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눌리는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최고가 형성하고 나서 3거래를 연속해서 특히 오늘은 십자 캔들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눌리는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고점 대비로 일단 어느 정도의 하락분이 나오면서 지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최근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11선 위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신규 진입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들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보유해서 수익을 조금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진입 시점이 조금 왔다. 추가적으로 상승의 자리 한번 같이 보자라고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생방송으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한장 KPS 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비교해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5%의 수익률 가져갔지만 추가적인 상승 자리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추가적인 진입 자리에서 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최초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로 57%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제시해드렸던 진입을 해보자라는 전략에 맞춰서 진입하신 분들 좋은 수익권에서 수익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좀 나왔고 지지선 라인 하단까지 내려온 만큼 한장 KPS도 신규 진입 자리도 다시 한번 나왔다. 조금은 높은 가격, 제가 제시해드렸던 첫 번째 가격이나 두 번째 자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원전과 관련해서 한장 KPS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 자리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섹터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좋은 이슈가 있는 로보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저는 7월 상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6월 20일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자, 6월 20일 날 로보티즈와 관련해서 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왔습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해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때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고점 라인 돌파해서 굉장히 강한 슈팅 자리가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횡보 자리에서 넘어서 상승 자리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 바로 상승 나왔죠. 다음 날 상승 자리 나오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자리 만들어냈고 사실 캔들이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났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나왔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자리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굉장히 큰 6월 20일 이후에 다음 날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자, 큰 상승 두 번 나오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상승 정적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진입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봇과 관련된 종목, 좋은 종목인데 모멘텀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 번에 걸친 매매가 가능합니다. 큰 수익 한번 봤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서도 눌리는 구간에선 재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좋은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 관련해서 동반해서 좀 최근에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저는 진입 시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수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나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신호를 받고 싶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찝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원전 관련주들 리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리뷰해 주셨는데요.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KPS 모두 지금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 관련한 종목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모두 매수 시점으로 봐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모멘텀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재매수 시점 잡아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수익 가져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재매수 시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국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수익률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해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7종목이나 나왔는데요. JTC는 목표가 달성 후에도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32%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더존비즈온 15%, 아이센스 한국단자가 19%, 그리고 시메스도 단기에 1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해주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 더 자세한 수익률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14종목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정확한 목표가에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주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아실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사실 장기간에 걸쳐서 큰 수익을 완성했던 종목들,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 전략에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당연히 목표가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단 눌리는 구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종목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의 종목들이 이번 주에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당연히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오로라 히든 종목도 당연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JTC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16일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 대한 대지진 우려, 그리고 면세제도
폐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최근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 정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한 하락 이후에 제가 매수 제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단계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당연히 빠르게 달성을 했지만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에서 매도하지 말고 추가적인 매도 자리를 한번 보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정적이 나왔고 전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서 목표가 수익을 할 자리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자 6월 27일 오늘입니다. JTC 오늘도 상승 정적 VI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나왔네요. 일단 전고점 돌파가 나온 만큼 단기 수익 확보 자리입니다라고 매도에 대한 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정적. 오늘 윗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린 시점에서 매도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도하신 분들 지금 가격대에서 재매수하셔도 이득일 것 같고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린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린 시점에서 매도를 해보셨다면 당연히 좋은 수익, 큰 수익으로 가장 큰 수익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좋은 종목에 더해 좋은 전략,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존 비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제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날 생방송을 통해서 더존 비전 제시해드렸고 클라우드 기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좋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 AI 쪽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만 원 터치하자마자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JTC와 마찬가지로 제가 정확하게 제시해드린 목표가대로 매도를 하셨으면 고가의 매도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2거래일, 3거래일 연속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자리 매수 자리 다시 한번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15%가 넘는 수익을 완성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내려가는 구간에서 제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자.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 일단 좋은 매수 시점이 다시 한번 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인센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4일 날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4월 달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중간중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악재들, 물론 최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상승 자리 만들어냈고 그리고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눌리는 자리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는 16,000원대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자리가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센스 같은 경우엔 지금 진입하기보다 지금은 목표가를 실현을 하고 수익을 확보를 하고 추가적인 매수 진입 자리를 저와 함께 잡아가 보자. 그 자리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한번 제 진입 자리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단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단자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1분기에 실적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임직원 상여로 인한 일시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해 볼 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제가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도 완전 저점 라인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꾸준하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눌리는 자리가 나왔는데요.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정확하게 목표가 달성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한국단자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단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진입 시점을 한번 잡아가 보고 싶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진입할 자리 한번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 정도의 수익 한번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위주의 안정적인 종목들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주시고 또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만 해도 7종목의 목표가 달성 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JTC가 오늘 상승 정적이 나오면서 32%의 수익이고요. 더존비지온이 15%, 아이센스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으로 19%, 한국단자도 19%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주셨던 종목들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상승 정적이 나오는 등 계속 큰 수익 가져갑니다. 목표가 달성 이후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란톡방에서는 진입 시점뿐 아니라 매도 시점까지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 바닥권에서 상승 자리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미스토 홀딩스입니다. 많이 잘 못 들어본 종목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유명한 종목입니다. 일단 뉴스를 통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미스터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 148만 주에 대한 자사주 취득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7월부터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등할 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1분기 실적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 비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 포인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저가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 보면 이 종목은 옛날 휠라 홀딩스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점에서 휠라 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쪽에 대한 성과가 좀 나쁘게 나오다 보니 주가 상승이 굉장히 주가 하락이 크게 좀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미국 법인의 적자에 대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비용은 2분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휠라가 가져가고 있는 성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수 부양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라든지 신발은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인 미국 쪽의 부분은 3분기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중국 내의 성과가 이어지게 된다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에 대한 적자 부분을 주가가 과하게 반영을 받다 보니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소각 가능성까지 가져가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라인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8.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실적에 대한 저평가 부분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코스피만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눌리는 구간이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법인에 대한 우려가 과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부분만 걷어내고 보면 중국 쪽에 그리고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 상승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은 충분히 형성했고 최근에 저점 라인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의미가 뭐냐? 지금은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완화 정책,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자사주 소각까지 나오게 된다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35,000원을 제시해 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3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오로라 히든 종목은 패션 전문 업체인 미스토 홀딩스 알려주셨습니다. 미스토 홀딩스는 미국 법인 우려 해소와 함께 중국 내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진입해 본다면 정말 큰 수익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스토 홀딩스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구체적인 진입 시점 등의 장중 대응법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법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나요? 두 번째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승 구간 속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눌리는 구간에서 당연히 강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 AI 소프트웨어로 좋은 성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눌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금융 AI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으로 전자금융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AI 에이전트,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개입 없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세무, 회계와 관련해서 사람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야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1분기 실적으로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눌린 구간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당연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1분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사로도 확인을 했고 숫자로도 한번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로도 굉장히 좋은 매출 같은 경우에 거의 20%가 넘는 성장,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56%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실적으로 확인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을 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눌리는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지선 라인, 자 61선 라인 터치할 때마다 슈팅, 처음 슈팅도 61선이었죠. 자, 세 번째도 61선 터치 슈팅. 자, 지금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61선 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도 기술적인 슈팅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명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먼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슈팅 구간에서 제가 제시해드렸고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후로 눌리는 구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는 무조건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 보니 이 종목은 제가 최초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로라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처음인데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17,000원 제시해드렸지만 다음날 시초가 진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와 종목명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제시해드릴 테니까 지금 좋은 자리에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자금융 솔루션 전문 업체로 또 금융 AI 성장 모멘텀 가져가고 있기에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 눌림 구간에서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히든 종목의 매수가와 손절가 알려주셨고요. 목표가와 종목명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구체적 대응법과 함께 또 궁금하신 점도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